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은 G90 리뷰를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드라이브를 즐기러 나왔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델 Y를 타고 혹은 모델 S를 타고 돌아다니는 건 사실 드라이브적, 재미적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는 좀 몸이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힘든 차량이에요. 근데 G90를 받아왔는데 G90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차량을 그냥 타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면 힐링이 됩니다. 실질적인 편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힐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내용들이 있어요. 좀 많아요, 내용이. 근데 그걸 다 이제 답변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영상 속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오늘은 좀 확실하게 힐링 여행도 하면서 드라이브라는 걸 하면서 진짜 편하거든요. 이 차량 타면 편안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22년도에 얘기하려고 했던 투자적 마인드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테슬라를 구입을 했고, 왜 테슬라를 구입을 했는데 맨날 징징거리냐 네가 선택한 차량 아니냐, 왜 선택을 했음에도 맨날 징징거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차량마저도 욕되게 만드느냐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저한테 공격적으로 메일이 오긴 했어요. 근데 그 메일이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이해가 가거든요. 납득이 돼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깐다고 하면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요새 들어서 이제 테슬라를 까는 것에 대한 부분은 빈도를 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억까는 아니에요. 테슬라가 저는 지금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깔 의지가 있습니다. 깔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테슬라가 얼마만큼 안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고, 그게 저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테슬라 오너분들이 뒷받침을 하는 내용이든, 다른 오너분들께서 내용을 같이 첨부해 줘 가면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부분들이 힘이 실린 부분이든 뭐 어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크고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왜 테슬라를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왜 테슬라를 그렇게 까면서 계속 너는 다른 차량들은 다 팔고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테슬라 아니냐, 그럼 넌 테슬라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결국 테슬라를 계속 탈 거면서 왜 이렇게 까느냐 이제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한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테슬라를 투자적 관점에서 타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고 여러 답변해드릴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적 마인드로 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는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물량이 부족해요.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요.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덕트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경제를 배웠나? 사회를 배울 때 수요 공급 곡선 있잖아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적으면은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격은 낮아지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거나 어설프게 비슷해서 나중에 감가로 인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갖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려가지고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 심지어 테슬라 측에서 차량을 만드는 사측에서 갖고 있으면 계속 차량 가격을 올려, 가액을 올리는 그런 차량을 타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차량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테슬라를 갖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한 가지, 감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감가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 차량을 보유하고 실컷 타고 나중에 팔더라도 거의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차량과 그런 차량이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둘 중에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는 차량을 선택하겠죠. 그게 현재의 테슬라입니다. 나중에 테슬라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지금의 테슬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왜 너는 테슬라를 갖고 있으면서 선택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까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요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짜리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입하셨다고 쳐요. 혹은 이번에 나온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구입하셨다고 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구입하자마자 어마무지한 버그 때문에 쓰질 못해. 막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면 막 발열 때문에 카메라가 꺼져. 업데이트도 제대로 하지 않아주면서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는데, 삼성 매장에 갔는데 혹은 아이폰 애플 매장에 갔는데 Do you speak English 이래 가면서 막 폰을 안 바꿔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지랄하는 유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지언정 허공의 메아리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어떻게든 그 제조사가 바뀔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테슬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전 테슬라에 굉장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 왜 테슬라의 주식을 구입을 했다가 테슬라 주식을 떨구고 다시 또 왜 테슬라를 구입했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 구독자님들 질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고 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 입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이런 식인데, 테슬라를 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혹은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옳지 좋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만 매진을 하면 결국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막말로 지금이야 잘 나가지 테슬라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테슬라를 타고 있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거를 제가 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팅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갖고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찡찡거리는 거예요. 저도 할 일이 많고 유튜브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할 일들을 병행해 가면서도 이런 리포팅을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테슬라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큰 소리를 내주고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을 해줘야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갖고 있는 입장에서 혹은 주주된 입장에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불편해서 찡찡거리고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얘기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갖고 있고 제가 느끼고 있는 버그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채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가지고 더 나아진다면 어떻게 보면 더 테슬라 오너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왜 몸테크를 하느냐. 모델 Y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모델 3 퍼포먼스는 왜 팔았냐. 모델 3 퍼포먼스는요, 갖고 있으면 이제 슬슬 감가가 될 수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히트펌프가 없고요, 그리고 75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옛날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만이 넘어가고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실제로 모델 Y보다 모델 3 퍼포먼스가 더 승차감도 좋고 더 잘 나가고 더 컴팩트해서 저는 쓰기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았어요. 왜냐? 아이오닉 5를 판 이유랑 똑같습니다. 더 가격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투자적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차잖아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좀 늙고 병들고 이제 곧 10만을 타는 차량이고, 저희 첫 가족 전기차이기도 한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가지고 안 팔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모델 S는 끝까지 갖고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장고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진짜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2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조율해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과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결렬된 부분도 있었고, 리스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딱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엔카에서도 내렸고, 모델 S는 무료 슈퍼차저의 추후의 포텐셜이라든지 결국은 나중에 충전 비용이 원상복구가 되거나 혹은 더 오르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방 마지노선을 맞출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보루처럼 되거든요. 무료 슈퍼차저라고 하는 거는 평생 나만의 무료 주유소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한테 손해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거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야 너는 그러면 모델 Y를 뭐 재테크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뭘 그렇게 투자를 하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차량을 장기 보유할 거기 때문에 굳이 장기 보유를 할 거라면 럭셔리하고 내 맘에 들게 꾸미고 타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꾸미고 많이 이 차량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판매를 할 때 가뜩이나 가치가 높은 차량인데 더 가치 높게 팔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옵션은 중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차량을 심지어 판매를 하려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어마어마하게 욕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모델3 퍼포먼스를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금액보다 훨씬 높게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투자를 했던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가치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판매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차량을 판매해봤던 사람과 또 개인적 판매를 해왔던 사람이 또 있는데, 이건 경험치적 차이이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해보시고 그냥 글로만 혹은 남의 얘기로만 들으신 분들은 판매를 할 때 있어서 옵션이라든지 내가 꾸민 부분에 대해서는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델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이스로 그 차량에 대한 가치가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어. 그런데 그 베이스에 더 좋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 모델3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제 차량의 가치가 높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모델3 퍼포먼스, 다른 차량들의 가치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것들을 꾸미고 그 차량을 애지중지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는 제 모델3 퍼포먼스가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차량을 그 비싼 가격에 구입해 가신 것일 테고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델 Y를 똑같이 이렇게 빨간색 튜닝도 하고 좀 더 좋은 차량으로 변모를 할 수 있게끔 막 통풍 시트도 만들어 놓고, 제가 쓰기 편하게 위쪽에 전동식 선바이저도 만들어 놓고, 타공 스티어링 휠도 만들어 놓고, 막 예쁘게 막 카본 스포일러에 카본 트림도 넣어 놓고 그랬던 이유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 차량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에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거는 경험적 수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꾸미는 게요, 의미 없는 꾸밈이 있고 가치를 높이는 꾸밈이 있어요. 단순 익스테리어, 기능적 부분이 아닌 단순하게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나만의 취향이 투영된 튜닝, 이런 것들은 사실 값어치를 받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카본 트림 같은 거죠. 혹은 랩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요소는 좀 결여되어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표면적인, 쉽게 얘기해서 내 욕구가 투영된 튜닝은 인정받기는 힘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모델3 퍼포먼스 때 튜닝 해놨던 거, 혹은 제가 지금 모델 Y에 튜닝한 거는 단순하게 제 욕구가 투영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튜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모델 시리즈들은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근데 통풍 시트를 넣어 놓으면 당연히 익선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모델 Y는 튜닝이 통풍 시트 옵션이 없어. 근데 제 차량은 통풍 시트 옵션이 있다. 그러면 제 차량이 당연히 값어치를 높게 받겠죠. 검정색과 흰색밖에 없는, 그것도 천연 가죽 소재가 아닌 비건 레더라고 하는 그냥 테슬라 그 비닐 소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착자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기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차량 모델 Y보다 굉장히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을 해놓은 그 부분이 되어 있는 모델 Y와 그냥 비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차량이 그냥 매물로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이 선호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빨간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 가죽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취향이 안 맞아서 뭐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취향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능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튜닝은 튜닝의 값어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튜닝은 안 하고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튜닝에 대해서는 좀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델 Y로 제가 지금 몸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테크를 한다는 건 뭡니까? 모델 Y를 타면서 시간을 벌면서 결국은 모델 Y가 더 나중에 값어치를 갖게 됐을 때, 혹은 제가 탈 만큼 다 타고 이제 저도 이제 벌 만큼 또 돈을 벌어서 다음 차량으로 넘어갈 수 있을 때 거의 온전한 차량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모델 Y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저는 이제 모델 Y를 또 팔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어떤 차량을 구입하게 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뭐 G90를 타면서 모델 Y를 타다가 G90를 이제 타면서 왜 내가 테슬라를 구입을 했고 왜 갖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다 칭찬은 하면서 그래놓고 다 팔아놓고 결국은 테슬라를 유지하면서 찡찡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찡찡대는지, 왜 보유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튜닝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을 타고 가면서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아마 다음 영상으로 편집을 아마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왜 테슬라 주식을 구입했다가 팔았다가 다시 구입해서 갖고 있는지, 테슬라 주식이 지금 미친듯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뭐 저는 별로 상관없다는 거, 거기에 대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츠라빈 이분이었습니다.